안녕하세요. 신의 위스퍼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의대에서 85년에 걸쳐 연구 추적한 놀라운 발표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청자님들이 믿고 있던 행복의 조건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놀라운 연구 발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생각, 노력, 행동들이 한낱 낭비였다고도 깨닫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놀라운 발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성인의 삶을 추적해온 연구,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입니다. 우리는 85년이 넘는 세월 동안 724명의 남성들의 삶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들의 가정, 일, 건강 등 삶의 모든 부분을 기록했죠. 어떤 이들은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변호사, 의사,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몇몇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또 다른 이들은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기나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뇌 스캔을 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명확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85년에 걸친 연구에서 얻은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 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회적 연결은 필수적이며 외로움은 치명적이다.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교훈은 사회적 연결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며 반대로 외로움은 매우 해롭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즉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기능 저하가 더 일찍 나타나며 결국 수명도 더 짧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의 건강 위험도는 하루 담배 15개 비 알코올 중독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우리의 신체의 생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심장병, 제2형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말 그대로 독성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SNS 속 수많은 친구들이 진정한 연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수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혹은 연인과 함께 살아도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냉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애정 없이 갈등만 잦은 결혼 생활은 이혼보다도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 연구 참여자들이 80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50대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50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더 정확한 예측 변수였습니다. 50대에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80대가 되어 신체적 고통이 찾아와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은 신체적 고통이 감정적 고통에 의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질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갈등이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80대 노부부들 중에도 여전히 사소한 다툼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와 몸을 보호한다. 좋은 관계가 단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정적이고 애착이 형성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80대에도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더 일찍 그리고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항상 평탄해야만 기억력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커플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가 훨씬 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좋은 관계가 스트레스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 호르몬을 계속해서 높은 수치로 유지시키고 이것은 결국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투쟁 도피 반응에서 벗어나 휴식 소화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며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즉,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라는 독소로부터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해독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새로운 지혜가 아닙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왜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쉽게 잊고 실천하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죠. 관계를 가꾸는 것은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어찌 보면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 연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행 잔고나 커리어적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거나 자녀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세요. 진부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늘 하던 일 대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보거나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해묵은 갈등은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85년에 걸친 저희 연구는 결국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좋은 삶은 좋은 관계들로 만들어집니다.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순간일 뿐이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관계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